생뚱맞은 일이야. 사실 나 오래전부터 정치의 꿈을 키워오고 있었어. 그래? 난 그 부분에 처음 듣는 소리라.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사실 그런 얘기를 미리 꺼내놓기도 그렇더라고. 이제 밝혔으니 형이 좀 부탁해도 될까? 무슨 부탁? 나중에 선거운동 기간에 너도 틈틈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했어. 민글은 형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사실도 놀랍고 선거운동에도 도와달라는 말에는 더 놀랍다. 과연 대한민국의 검사가 맡긴 맞아? 공무원이면 엄연히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형이 아니라 부모가 정치인이라도 그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엄연히 공무원 신분인 나에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건 도저히. 물론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니 너도 놀랄 만한 일일 거야. 그래도 형제라곤 달랑 둘인데 설마 모른 척 하겠다고 하진 않겠지. 형,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직장 다니는 내가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건 신경 안 써도 돼. 저녁이나 주말을 이용하면 되잖아. 난 싫은데. 형 공무원 맞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거 형도 잘 알잖아. 물론 잘 알지, 민근아. 왜 그걸 모르겠니? 하지만 형은 여당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서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어. 친동생이 주말이나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도와줬으면 누가 따지고 들 거야. 그래도 난 싫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일단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생각 좀 해두라고. 나야 출마했다 떨어지면 나중에 변호사라도 개업하면 된다지만 이번에 꼭 이겨야 할 이유가 있어. 형, 그건 무슨 말인데? 아무튼 좀 지켜보라고. 차츰 알게 될 테니. 원영은 그런 말을 하고는 의미 있는 웃음을 지었다. 꼭 이겨야만 할 이유. 원영은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 있었다. 민근도 나중에 미연의 남편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깜짝 놀라게 되겠지. 민근이 미연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는 그로서는 앞으로 전개될 일이 흥미진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박서방, 이제 그만 돌아가지. 장인의 그 말에 그제야 원영이 번쩍 정신이 들었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 기간에 돌입하려면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남아있었다. 사무실도 미리 빌려둘 필요도 없었는데 다행히 장인어른 건물이 시내의 요직에 있고 마침 빈 사무실이 생겨 벌써부터 비공식적인 사무실로 이용해오고 있었다. 이제 정식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간판만 내걸면 된다. 오늘 집사람한테 식사 준비를 시켜놨으니 자네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럼 얼른 집에 가서 집사람과 주승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최진이와 주승이는 벌써 집에 와서 식사 준비를 거들어 주고 있을 거야. 오늘은 공식적인 선거운동 돌입 전 가족끼리 한잔하며 발대식을 갖는 거야. 하하, 박은영 의원 탄생을 결하면서 말이야. 원영이 처가댁에 도착해보니 처삼촌 내일을 비롯한 처가 쪽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다. 선거에는 자신이 출마하는데 분위기는 완전히 장인이 출마하는 분위기였다. 이 사람 뭘 그리 놀라는가.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하자고 불렀지. 이제 공식적인 선거 기간이 곧 돌입할 텐데 자네의 당선을 위해 불철주야로 뛸 사람들이니 나중에 술 한잔 돌리면서 따뜻한 격려도 잊지 말고 선거운동원들만 가지고 되겠어. 가족들도 이럴 때 도움을 받아야지. 안 그래? 세출이 나란히 현관에 들어서며 주춤하는 원영에게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세출은 그리고선 차려진 식탁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 90도로 깎듯이 인사를 구벅했다. 모두들 잘 오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엔 여러 사정상
제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도 똑같은 자식이니 이번 출마한 사람이 바로 저라 생각하시고 힘껏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은 야당으로 출마했지만 다행히 이번에는 든든한 사이를 둔 덕분에 오랜 수건이었던 여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찍이 이 민세출이 처음엔 여당으로 나가고자 했지만서도 여건이 맞지 않아 공천을 받지 못해 부득이 야당으로 출마하게 된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정치적인 신념, 예, 물론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두 번이나 낙선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당선이야말로 최상의 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들 건배합시다. 제가 선창을 할 테니 따라해 주십시오. 한총당 박원영 위원회 원내 진입을 위하여! 한총당 박원영 위원회 원내 진입을 위하여! 옆에 서있던 원영도 얼떨결에 잔을 지켜들었다. 47. 미연은 병원을 나서고 있었다. 오늘은 학수가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다 예약을 해놨으니 식사나 같이 하자며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병원 바깥으로 나서자마자 찬바람이 윙윙거리며 매섭게 살갗을 스치며 지나갔다. 미연은 느슨하게 둘렀던 목소리를 힘껏 조였다. 날씨가 제법 추운 탓인지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뛰다시피 총총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지난번 부부 동반 모임에서 이번 총선에 남편이 출마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고 난 후로도 학수는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 미연은 남편이 출마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그동안 평탄하게 진행되어 왔던 결혼 시간에 혹여 풍파나 일지 않을까 내심 걱정이 되었다. 그렇더라도 남편이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한 자신이 먼저 나서서 알아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남편 학수에 대한 믿음은 결혼 후부터 줄곧 지녀왔다.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변함없이 신중하고 차분한 성격에다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을 믿지 못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도 못했다. 미연은 지나가는 택시를 얼른 잡아타고 약속 장소로 갔다. 레스토랑으로 돌아서니 이미 도착한 학수가 미연을 발견하고 손을 번쩍 지켜들었다. 날씨가 아직 많이 춥죠. 태우러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하필 어린이 오후 늦게 한 명 찾아오는 바람에 상담하느라 좀 늦었어요. 학수는 미안한지 풀죽은 시선으로 미연을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타고 왔는걸요. 미연은 결혼한 지 벌써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아직 깍듯이 경언을 사용해주는 학수의 자상함에 새삼 가슴 한켠이 따뜻해옴을 느낀다. 그러면서 미연은 레스토랑 내부를 둘러보았다. 호텔 2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유난히 천장이 높고 상들개는 고급스러워 보였다. 이곳엔 처음 와봤죠. 미안해요. 진작에 같이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너무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마음만 괜히 설레 실제 음식에 대한 기억은 금방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식당이면 음식 맛만 좋으면 되지 굳이 고급 식당에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자 어쩜 나와 생각이 비슷하지 하면서 학수는 허무한 시선으로 미연을 바라보았다. 사실 지독히 가난한 집안 출신인 학수로서도 고시에 합격하고 성인이 되었어야 이런 곳에 출입이 가능해졌다. 자신의 의식 저층에 항상 서민 출신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중류 이상의 생활 수준에 이르렀고 어떻게 보기엔 보수 기득권의 위치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가난한 시절의 초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근무해오면서 사람이 분수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다 패가 망신하는 경우를 들어봐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에 자신이 어렵게 고학 시간을 하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의식을 배부 깊숙이 느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